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60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까? 60년. 한 세대가 아닙니다. 두 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1962년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틀즈가 데뷔했습니다. 그때부터 2023년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비즈니스 파트너,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 서로의 스승. 오늘날 이혼율이 50%를 넘습니다. 평균 결혼 지속 기간 20년. 친구, 대부분 연락이 끊깁니다. 직장, 동료, 은퇴하면 잊혀집니다. 60년 함께한 관계, 기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격도, 사고방식도, 살아온 환경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년을 함께 했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보완했습니까? 어떻게 의견이 다를 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유지했습니까?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버핏과 먼거의 60년 파트너십을 봅니다.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상호 존중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중장년이라면 이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입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입니까? 평생 친구를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버핏과 먼거가 답을 줍니다. 60년의 답을 지금부터 천천히 걸으며 들어보겠습니다. 1959년 여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한 의사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에드윈 데이비스 박사.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오마하 클럽. 워런 버핏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29세, 이미 성공한 투자자였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 컬럼비아 대학 출신,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 찰리 먼거가 들어왔습니다. 35세,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왔습니다.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출신, 예리한 눈빛, 신랄한 말투,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연결. 버핏이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찰리와 나는 즉시 통했다. 마치 헤어진 형제를 만난 것 같았다. 우리는 같은 언어로 말했다. 먼거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워런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겼습니까? 첫째, 지적 호기심. 두 사람 모두 배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책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사랑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둘째, 합리성에 대한 믿음. 감정이 아니라 이성, 유행이 아니라 논리. 두 사람 모두 합리적 사고를 신봉했습니다. 셋째, 정직. 거짓말을 싫어했습니다. 과장을 싫어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유머. 심각하지만 유머러스했습니다. 자신을 놀릴 줄 알았습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사업, 책, 인생,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각자의 길, 하지만 함께. 1959년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버핏은 오마하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멍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법률 사무소와 투자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했습니다. 전화, 편지, 방문,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서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1962년 버핏이 편지를 썼습니다. 찰리,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멍거가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패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버핏은 멍거에게 물었습니다. 멍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버핏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때로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버핏은 경청했습니다.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습니다. 망해가는 섬유회사. 멍건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섬유 사업은 끝났다. 왜 그런 회사를 사는가? 버핏이 설명했습니다. 싸니까. 담배꽁초 투자다. 멍거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형편없는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게 낫다. 버핏이 듣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멍거가 옳았습니다. 천천히 버핏의 투자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공식 파트너십. 멍거가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48세 버핏, 54세 멍거. 이미 20년 가까이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버핏이 말했습니다. 찰리는 나의 파트너다. 그는 나를 고릴라에서 인간으로 진화시켰다. 멍거가 말했습니다. 워런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람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바로 받아들인다. 상호 존중, 상호 신뢰. 60년 파트너십의 기초였습니다. 일부 어떻게 다른가? 대조의 미학. 완전히 다른 두 사람.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6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 안으로, 모든 면에서. 이것이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과 친해집니다. 같은 취향, 같은 성격, 같은 생각, 편하니까. 하지만 버핏과 멍거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년을? 비밀은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완으로 봤습니다. 강점으로 봤습니다. 성격의 차이. 워런 버핏 온화합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합니다. 외교적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생각건대 제 의견으로는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비판을 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찰리 멍거 신랄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소가 드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멍청하다. 틀렸다. 말도 안 된다.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비판을 할 때 가차 없습니다. 상대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진실만 중요합니다. 실제 예시 주주총회에서 2017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항공사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핏이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항공사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사업이었죠. 하지만 최근 산업 구조가 변했고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질문자를 존중합니다. 같은 질문. 멍거에게 항공사 투자는 실수였다. 우리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 청중 웃음. 버핏이 끼어듭니다. 찰리는 항상 솔직합니다. 더 큰 웃음.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을 말합니다. 방식만 다를 뿐. 사고방식의 차이. 워런 버핏. 숫자에 강합니다. 재무제표를 읽습니다. 수치를 분석합니다. 현금 흐름, 이익률, 자산가치, 정량적 분석,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가치를 계산합니다. 낙관적입니다. 미래는 과거보다 나아질 것이다.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찰리 멍거. 철학에 강합니다. 인간 본성을 읽습니다. 심리를 분석합니다. 동기, 편향, 오류, 정성적 분석, 책을 읽습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잘못될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한다. 현실주의를 믿습니다. 실제 예시, 투자 접근, 같은 회사를 봅니다. 버핏의 질문. 이 회사의 수익성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가?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가? 재무제표는 건전한가? 멍거의 질문. 이 회사의 경영진은 정직한가? 산업 구조는 합리적인가? 경쟁 우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인간 본성상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가? 다른 렌즈, 같은 대상, 다른 통찰, 투자 스타일의 차이.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 싸게 사라. 가치 투자, 안전 마진, 정량적 기준. 담배꽁초, 투자도 오케이. 형편없어도 충분히 싸면, 한 모금이라도 남았으면. 찰리 멍거, 필립 피셔의 영향. 좋은 것을 적정가에 사라. 질적 투자, 경쟁 우위, 정성적 판단. 담배꽁초, 투자에 노. 형편없는 회사는 싸도 비싸다. 훌륭한 회사는 비싸도 싸다. 실제 충돌 초기 투자들. 1960년대 버핏은 데이터 프로세싱 회사를 샀습니다. 싸니까. 멍거가 반대했습니다. 그 사업은 미래가 없다. 버핏이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싸다. 결과 실패. 멍거가 옳았습니다. 버핏이 인정했습니다. 찰리가 맞았다.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천천히 버핏의 투자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멍거의 영향으로. 대화 스타일의 차이. 2015년 주주총회. 질문. AI가 많은 일자리를 없앨까요? 버핏.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기술은
항상 변화를 가져왔죠. 증기기관도, 전기도, 컴퓨터도 그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외교적, 균형 잡힌, 희망적, 언거,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청중 충격과 웃음. 농업이 GDP의 40%에서 2%로 줄었지만 우리는 더 잘 먹고 산다. AI도 마찬가지다. 직설적, 도발적, 현실적. 두 사람, 같은 생각, 다른 표현. 버핏은 위로합니다. 멍거는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둘 다 진실입니다. 왜 다름이 강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편하니까, 동의하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른 관점을 놓칩니다. 버핏과 멍거는 달랐습니다. 따라서 서로 보완했습니다. 버핏이 놓친 것을 멍거가 봤습니다. 멍거가 놓친 것을 버핏이 봤습니다. 서로 도전했습니다. 버핏의 아이디어를 멍거가 검증했습니다. 멍거의 아이디어를 버핏이 검증했습니다. 서로 성장했습니다. 버핏은 멍거에게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멍거는 버핏에게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중장년에게 적용 다름을 받아들이는 지혜. 당신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다릅니까? 당연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문제로 봅니까? 우리는 안 맞아. 성격 차이야. 버핏과 멍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당신이 외향적이고 배우자가 내향적이라면 보완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자가 집을 지킵니다. 균형입니다. 당신이 숫자에 강하고 배우자가 감성적이라면 시너지입니다. 당신이 재정을 관리하고 배우자가 관계를 관리합니다. 완벽한 팀입니다. 당신이 낙관적이고 배우자가 비관적이라면 안전장치입니다.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려 할 때 배우자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균형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다른 친구를 찾으십시오. 다른 관점을 가진, 다른 경험을 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편한 친구만 있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불편한 친구, 도전하는 친구, 반대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버핏에게 멍거가 그랬듯이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름을 환영하십시오. 다름 속에 성장이 있습니다. 1, 1, 3.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워런 버핏 혼자, 훌륭한 투자자, 찰리 멍거 혼자, 훌륭한 사상가. 하지만 둘이 함께 세계 최고 113점, 아니 1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 사례를 봅시다. 사례 1 코카콜라 투자 1988, 1980년대 후반 코카콜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뉴코크 실패, 경영 혼란, 시장 비관,
버핏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이유. 너무 비싸다. 그레이엄식 기준으로 PER이 높았습니다.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높았습니다. 안전 마진이 부족하다. 버핏의 본능. 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멍거와 대화했습니다. 전화. 찰리. 코카콜라를 보고 있어. 하지만 비싸. 멍거가 답했습니다. 워런. 숫자만 보지 마. 브랜드를 봐. 해자모드를 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다. 1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코크를 마실 것이다. 그런 회사에 너무 비싸다는 말은 없다. 버핏이 듣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멍거가 옳았습니다. 가치는 가격이 아닙니다.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코카콜라의 미래 현금 흐름은 엄청났습니다. 버핏이 결정했습니다. 사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버크셔 자산의 25%. 엄청난 베팅. 결과 역대 최고의 투자 중 하나. 30년 후 200억 달러가 넘는 가치. 20배. 멍거가 없었다면 버핏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멍거의 관점이 버핏을 바꿨습니다. 숫자에서 가치로, 가격에서 질로. 사례 2 BYD. 투자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 패닉. 멍거가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84세, 여전히 호기심 많은 학습자. 중국에서 한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BYD, Build Your Dreams. 배터리 회사,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멍거가 감명받았습니다. CEO 왕천푸. 엔지니어 출신, 기술 천재, 검소하고 헌신적. 멍거가 버핏에게 전화했습니다. 워런, BYD를 봐야 한다. 놀라운 회사다. 버핏이 망설였습니다. 중국 회사? 전기차? 나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지 않아. 게다가 기술을 이해 못해. 능력의 범위 밖. 버핏의 원칙. 이해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멍거가 설득했습니다. 왕천푸를 만나봐. 그는 에디슨과 잭 웰치를 합친 것 같다. 기술도 이해하고 경영도 한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 버핏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멍거를 믿었습니다. 좋아. 투자하자. 2억 3천만 달러. BYD. 지분 10%.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대담한 베팅. 결과 2023년 기준 70억 달러 이상. 30배. 버핏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찰리의 투자다. 나 혼자였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멍거의 다학제적 사고.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능력. 중국을 보는 안목. 버핏에게 없던 것들. 보완되었습니다. 사례 3 애플 투자 2016년 버핏은 평생 기술주를 피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한다. 경쟁 우위가 지속되지 않는다. 원칙이었습니다. IBM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역시 기술주는 안 돼. 그런데 버핏이 애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 브랜드 회사다. 아이폰은 기기가 아니라 생활 양식이다. 멍거가 동의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애플은 코카콜라와 같다. 사람들은 아이폰 없이 못 산다. 브랜드 충성도가 엄청나다. 2016년부터 매수하기 시작. 2017년, 2018년 계속 매수. 총 360억 달러 투자. 버크셔 역사상 최대 투자. 결과 2023년 기준 1750억 달러. 5배 가까이.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절반. 버핏이 말합니다. 애플은 내가 한 최고의 투자 중 하나다. 찰리 없었으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왜? 멍거가 버핏의 사고를 확장시켰습니다. 기술주는 안 돼에서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는 오케이로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사례 4 2008 금융위기 대응.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시장 붕괴. 공포. 패닉.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세상이 끝난다. 버핏과 멍거는 침착했습니다. 버핏이 말했습니다. 기회다. 숫자를 봤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가치 있는 회사들이 헐값에. 하지만 어느 회사에 투자할까? 은행 위험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살아남을까? 멍거가 분석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왜? 이 회사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 정부가 살려줄 것이다. 경영진이 다른 은행보다 낫다. 정성적 판단. 멍거의 강점. 버핏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맞아. 가치가 있어. 정량적 확인. 버핏의 강점. 결정. 골드만 삭스의 50억 달러. 지의 3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0억 달러. 우선주와 워런트. 높은 배당. 주가 상승 시 추가 이익. 결과 모두 대성공. 수십억 달러 이익. 버핏 혼자였다면 아마도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인지 확신 못했을 것입니다. 멍거 혼자였다면 아마도 기회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할 자본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완벽했습니다. 시너지의 원리. 왜 113입니까? 첫째, 서로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버핏의 약점 기술 이해 부족, 정성적 판단 약함. 멍거의 보완 다학제적 지식, 심리학적 통찰. 멍거의 약점대로 너무 비관적, 실행력 부족. 버핏의 보완 낙관주의 강력한 실행력. 둘째, 서로의 강점을 증폭시킵니다. 버핏의 강점 숫자, 분석, 인내심. 멍거의 증폭 철학적 틀 제공, 장기 관점 강화. 멍거의 강점 역발상 사고, 다학제적 접근. 버핏의 증폭 실제 투자로 구현, 대규모 자본 동원. 셋째, 결정의 질을 높입니다. 혼자 결정하면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함께 결정하면 검증됩니다. 버핏이 제안합니다. 멍거가 도전합니다. 정말 그런가? 다른 가능성은? 놓친 것은? 버핏이 다시 생각합니다. 멍거가 동의하면 확신을 갖습니다. 더 나은 결정. 중장년에게 적용 배우자와의 시너지 찾기. 은퇴 후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습니다. 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차이가 두드러지니까. 이 사람이 이랬나?
생각이 너무 다르네. 갈등, 다툼, 심지면 황혼 이혼. 버핏과 먼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를 갈등으로 보지 말고 보완으로 보십시오. 예, 당신은 활동적입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조용합니다. 집이 편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갈등?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배우자가 현실성을 점검합니다. 그거 정말 필요해? 돈은 충분해? 건강은 괜찮아? 브레이크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균형입니다. 함께 결정하면 더 나은 결정입니다. 또 다른 예. 당신은 사교적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내향적입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싶습니다. 갈등? 아닙니다. 시너지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관리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소식을 전합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배우자가 깊이를 제공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지혜를 줍니다. 넓이와 깊이, 완벽한 조합. 핵심은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버핏과 먼거처럼 각자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함께. 그것이 시너지입니다. 어떻게 60년을? 60년.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평균 20년이면 끝납니다. 우정도 대부분 몇 년이면 시들해집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보통 10년도 못 갑니다. 이익이 충돌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그런데 버핏과 먼거는 60년. 비밀이 무엇입니까? 6가지 원칙입니다. 비밀 1. 절대적 신뢰. 버핏과 먼거 사이에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60년 파트너십. 한 장의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속만, 악수만, 신뢰만, 말도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변호사들이 기절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버핏이 말했습니다. 찰리를 믿는다. 그가 나를 속일 리 없다. 계약서가 무슨 소용인가? 먼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워런을 믿는다. 그는 정직하다. 종이, 조각이 필요 없다. 어떻게 이런 신뢰가 가능했습니까? 첫째, 둘 다 정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실을. 둘째, 둘 다 욕심이 적었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셋째, 재정적으로 투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숨긴 것이 없었습니다. 질문하면 답했습니다. 실제 일화 계약 없는 거래. 1970년대 먼거가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버크셔와는 별개 회사. 하지만 협력했습니다. 투자도 함께 했습니다. 복잡한 구조, 이익 배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변호사들이 달려듭니다. 계약서 수백 페이지, 조항 수천 개. 하지만 버핏과 먼거는 전화 한 통,
이렇게 하면 어때? 좋아. 끝. 문제가 생긴 적 없습니다. 왜? 서로를 속일 생각이 없으니까. 공정하게 하면 되니까. 비밀 이 깊은 존중. 버핏과 멍거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주. 하지만 존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어떤 투자를 제안합니다. 멍거가 반대합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버핏이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듣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멍거가 설명합니다. 버핏이 고민합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또는 나는 여전히 다르게 생각해. 하지만 내 의견을 존중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수만 명 앞에서 버핏이 멍거를 비난한 적 없습니다. 멍거가 버핏을 비난한 적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으로 표현합니다. 찰리와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워런은 더 낙관적입니다. 나는 좀 회의적이고요. 존중. 항상 존중. 실제 대화 2019년 주주총회. 질문자 두 분이 가장 크게 의견이 달랐던 것은? 버핏 많았죠. 찰리는 종종 나보다 옳았습니다. 멍거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 웃음. 버핏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찰리가 반대하면 나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가 보는 것을 내가 놓쳤을 수 있으니까요. 멍거, 워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바로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서로를 칭찬합니다.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이것이 존중입니다. 비밀 3. 독립성 유지. 버핏과 멍거. 60년 파트너. 하지만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버핏 오마하 거주. 멍거 로스앤젤레스 거주. 2000km 떨어져 각자의 집, 각자의 일상, 각자의 친구, 매일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연결, 가끔 만남, 연 1회 주주총회. 하지만 항상 독립적. 멍거는 버크셔 외에도 자신의 투자를 했습니다. 데일리, 저널, 코스트코, 버핏에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독립적이니까. 버핏도 마찬가지. 자신의 결정은 자신이. 멍거와 상의는 하지만 승인 받지 않습니다. 파트너이지. 상사와 부하가 아니니까. 왜 독립성이 중요한가? 종속되면 질식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면 자아를 잃습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각자 성장합니다. 각자 경험합니다. 각자 배웁니다. 그리고 만나면 나눌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통찰. 독립성이 관계를 풍부하게 합니다. 비밀 4. 끊임없는 대화. 독립적이지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화, 끊임없는 대화. 버핏과 멍거는 거의 매일 전화했습니다. 60년 동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투자, 사업, 경제, 정치, 책, 아이디어, 인생, 모든 것. 길게는 1시간, 짧게는 몇 분. 하지만 계속 연결.
주주총회도 중요했습니다. 연 1회 5시간 무대 위에서 수만 명 앞에서 함께 질문에 답합니다. 주고받습니다. 농담합니다. 서로를 놀립니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대화 스타일 2016년 주주총회 질문 AI가 투자에 미칠 영향은? 버핏 AI는 많은 산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에서는요. 멍거 워런은 낙관적이네요. 나는 AI가 우리 대부분보다 똑똑해질 거라고 봅니다. 버핏 찰리, 당신은 항상 비관적이죠. 멍거 사실적인 겁니다. 편안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60년 대화의 결과입니다. 비밀, 유머와 겸손. 버핏과 멍거를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는 투자 강의가 아니라 코미디 쇼 같습니다. 서로를 놀립니다. 자신을 놀립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 주주총회 멍거가 말합니다. 워런과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으로 사는 중이죠. 버핏이 받습니다. 찰리,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이라는 게 있었나요? 겸손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투자도 많았죠.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유머는 긴장을 풉니다. 겸손은 갈등을 줄입니다. 비밀 6. 공통 가치관. 가장 중요한 비밀. 공통 가치관. 버핏과 멍거는 핵심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정직. 둘 다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둘 다 진실을 추구합니다. 합리성. 둘 다 이성을 믿습니다. 둘 다 논리를 따릅니다. 장기적 사고. 둘 다 단기 이익을 무시합니다. 둘 다 10년, 20년을 봅니다. 검소함. 둘 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들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가치관이 같으니 큰 방향이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중장년 적용 은퇴 후 관계 재구축. 은퇴 후 관계가 바뀝니다. 직장 동료와는 멀어집니다. 배우자와는 더 가까워집니다. 자녀는 독립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버핏과 멍거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신뢰를 쌓으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만나든 배우자와 관계를 재정의하든 신뢰가 기초입니다. 어떻게? 정직하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투명하십시오. 존중을 유지하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필수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은퇴했다고 스문의 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 각자의 취미 필요합니다. 배우자와도 친구와도 독립적이되 연결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끊임없이 깊이 있게. 표면적 대화가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 매일 조금씩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놀리십시오. 자신을 놀리십시오. 웃으십시오. 공통 가치를 찾으십시오. 평생 함께할 사람,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아니면 정직, 성장, 사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과 함께 가십시오. 완벽한 일치는 없다. 환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항상 의견이 같아. 거짓말입니다. 버핏과 멍거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주, 크게 60년 동안 수없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충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충돌 사례 1. 항공사 투자. 버핏은 평생 항공사를 피했습니다. 최악의 사업이다. 100년 넘는 항공 역사에서 투자자들이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버핏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했다. 합병으로 경쟁이 줄었다. 수익성이 개선됐다.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내 항공사의 투자 수십억 달러. 멍거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항공사 투자는 실수였다. 우리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 버핏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찰리는 항상 솔직합니다. 결과 멍거가 옳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항공업계 붕괴, 버핏이 모두 손절, 큰 손실. 버핏이 인정했습니다. 찰리가 맞았다. 나는 틀렸다. 핵심, 공개적 불일치도 오케이. 놀라운 점, 멍거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것. 수만 명 앞에서 실수였다. 우리가 늙었다. 버핏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는 틀릴 권리가 있다. 아니, 나는 틀릴 권리가 있다. 겸손입니다. 충돌 사례 이 암호화폐 2010년대 후반 비트코인 열풍 모두가 투자합니다. 새로운 금이다. 미래 화폐다. 버핏의 입장. 나는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하지 않는다. 중립적. 멍거의 입장.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사기다.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격렬합니다. 버핏이 말립니다. 찰리,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어. 멍거가 답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다고 말해야 한다. 버핏이 웃습니다. 그게 찰리니까. 의견이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 버핏 이해 못해서 안함. 멍거 나쁜 것이라서 안함.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 충돌 사례 3. 중국 투자 규모. 멍거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중국 경제를 신뢰합니다. 중국 회사들에 투자합니다. BYD, 알리바바, 더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버핏은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은 리스크가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규제 변화, 적당히 하자. 멍거가 설득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 중국은 미래다. 버핏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해하지만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말자.
결과 절충. 중국에 투자하되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BYD는 성공. 하지만 알리바바는 어려움. 둘 다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버핏과 멍거의 충돌 해결 원칙. 원칙 1. 더 많은 정보. 의견이 다르면 먼저 정보를 더 모읍니다.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보는 걸 나도 볼 수 있을까? 서로 설명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때로는 정보 부족이 원인입니다. 원칙 2. 나는 틀릴 수 있다. 겸손.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어보자. 버핏이 자주 말합니다. 찰리가 반대하면 나는 다시 생각한다. 그가 보는 것을 내가 놓쳤을 수 있으니까. 원칙 3. 비토권 미투 파워. 중요한 원칙.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보류.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예, 버핏이 어떤 투자를 원합니다. 멍거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안 된다. 버핏이 설득합니다. 멍거가 여전히 반대. 버핏이 포기합니다. 좋아. 하지 말자.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신뢰하니까. 찰리가 저렇게 반대하면 뭔가 내가 못 보는 게 있다. 원칙 4시간을 준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시간을 둡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생각할 시간, 더 연구할 시간, 감정을 식힐 시간, 그리고 다시 논의. 많은 경우 시간이 답을 줍니다. 원칙 5. 실험. 작게 시작합니다.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이 투자가 불확실하다. 작게 해보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실험, 데이터 수집, 학습, 그리고 조정. 충돌이 관계를 강화한다. 역설입니다. 충돌이 관계를 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충돌이 관계를 강화합니다. 왜? 첫째, 진정성. 의견이 항상 같으면 가짜입니다. 한 사람이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은 진정성의 증거입니다. 둘째, 성장. 충돌에서 배웁니다. 다른 관점을 봅니다. 생각이 확장됩니다. 셋째, 신뢰 확인. 충돌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면 신뢰가 확인됩니다. 아, 우리는 의견이 달라도 괜찮구나. 관계는 끝나지 않는구나. 안심입니다. 중장년, 적용 갈등 해결의 기술. 은퇴 후 배우자와 갈등이 늘어납니다. 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결정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어디 살까? 돈을 어떻게 쓸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의견이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버핏과 멍거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나는 틀릴 수 있다. 당신이 옳다고 확신합니까? 정말로? 100% 겸손하십시오. 배우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놓친 게 뭐지?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두십시오. 며칠, 몇 주, 감정을 식히십시오. 더 생각하십시오. 작게 실험하십시오.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일단 3개월 해보자.
그리고 평가하자. 실험입니다. 비토권을 존중하십시오. 한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면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밀어붙이면 관계가 깨집니다.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충돌 중에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버핏과 먼 것처럼 2023년 5월 6일 오마하 CHI 헬스센터 4만 명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투자자의 우드스탁 무대 위 두 사람 92세 워런 버핏 99세 찰리 먼거 61년 파트너십 마지막 주주총회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전한 케미 5시간 Q&A 수십 개 질문 버핏이 답합니다. 먼거가 끼어듭니다. 때로는 동의, 때로는 반대, 항상 신랄. 질문,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핏,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강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먼거 끼어들며 워런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버핏 웃으며 찰리,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먼거, 그리고 나는 대부분 옳았습니다. 청중, 폭소, 60년, 같은 패턴, 변하지 않았습니다. 99세의 예리함, 놀라운 것, 먼거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99세, 거동은 불편했습니다. 휠체어, 청력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질문, AI에 대한 분의 생각은? 먼거, AI는 과대평가되었습니다. 모두가 AI를 마법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구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AI를 쓰면 더 빨리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청중 웃음과 박수. 99세, 여전히 신랄, 여전히 통찰, 여전히 유머. 마지막 대화들. 주주총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오랜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적인 시간.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60년의 추억. 1959년 첫 만남. 코카콜라 투자. 금융위기. 성공. 실수. 웃음. 논쟁. 모든 것. 버핏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찰리와의 마지막 대화. 특별한 것 없었다. 평소처럼 투자 이야기. 평소처럼 책 이야기. 평소처럼 농담. 그게 우리였다. 11월 28일 화요일 2023년 아침 로스앤젤레스. 찰리 먼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99세. 한 달만 더 살았으면 100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99년. 충분히 긴 삶. 충분히 풍요로운 삶. 버핏의 추도. 같은 날. 버핏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찰리 없이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파트너이자 버크셔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찰리, 감사합니다. 간결합니다. 버핏답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61년의 무게.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2024년 2월 버핏의 연례 주주 서한. 먼 거에 대한 추모로 시작했습니다. 더 길었습니다. 더 개인적이었습니다. 찰리는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1959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정직, 그의 용기. 그는 나를 고릴라에서 인간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우는 것에서 훌륭한 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는 버크셔의 설계자였습니다. 나는 일반 계약자였을 뿐입니다. 겸손합니다. 사실입니다. 61년 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이제 그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남아 있습니다. 버크셔의 모든 결정에, 나의 모든 생각에 찰리는 영원합니다. 2024년 주주총회. 2024년 5월 첫 번째 주주총회. 먼 거 없이 4만 명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빈 의자, 무대 위, 버핏 옆, 빈 의자. 버핏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찰리가 없습니다.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상합니다. 외롭습니다. 잠시 침묵. 하지만 찰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만 징징대고 일이나 해. 청중 웃음과 박수.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간 Q&A. 버핏 혼자. 하지만 먼 거가 함께 했습니다. 버핏이 답할 때마다 찰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찰리는 이것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찰리가 나를 가르쳐 준 것은 먼 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버핏 안에, 버크셔 안에, 모든 사람의 기억 안에 영원한 파트너십. 죽음이 파트너십을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61년 파트너십. 죽음보다 강합니다. 먼 거는 죽었지만 파트너십은 살아 있습니다. 버핏의 모든 결정에, 버크셔의 모든 가치에, 수백만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에 먼 거가 심은 씨앗들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유산. 찰리 먼 거가 남긴 것. 돈 26억 달러.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유산. 생각하는 방법, 역발상, 다학제적 사고, 검소함, 인내, 평생 학습, 그리고 61년 파트너십.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드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어떻게 평생 함께 성장하는지.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중장년에게 주는 메시지. 당신은 몇 살입니까? 60세? 70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년? 30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입니까? 버핏과 먼 것처럼 평생 함께할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아니면 만드십시오. 배우자일 수도, 친구일 수도, 동료일 수도. 중요한 것은 신뢰, 존중, 대화, 함께 성장. 그런 관계를 만드십시오. 61년은 못해도 20년은 할 수 있습니다. 30년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걷는 사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버핏과 먼 거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61년 파트너십을 봤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1962년부터 2023년까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름을 보완으로 보십시오. 버핏과 먼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격, 사고방식, 스타일, 모든 면에서. 하지만 그것이 강점이었습니다.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였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다름 속에 보완이 있습니다. 둘째, 113을 만드십시오.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력해야 합니다. 버핏 혼자, 먼거 혼자보다 둘이 함께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투자, 결정도, 사고의 깊이도, 인생의 지혜도, 당신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셋째, 신뢰를 쌓으십시오. 61년 파트너십, 계약서 한 장 없이 신뢰만으로 어떻게? 정직, 투명성, 약속 지키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존중을 유지하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절대적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항상 존중하십시오. 다섯째, 독립성을 지키십시오. 함께하되 종속되지 마십시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성장 필요합니다. 스문의 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독립적이되 연결되십시오. 여섯째,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버핏과 먼거는 61년간 대화했습니다. 매일 깊이 있게, 솔직하게.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침묵이 관계를 죽입니다. 말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일곱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자연스럽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겸손하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놀리십시오. 자신을 놀리십시오. 웃으십시오. 유머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아홉째, 공통 가치를 공유하십시오. 정직, 합리성, 장기적 사고, 검소함, 핵심 가치가 같아야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열째, 평생 함께 성장하십시오. 버핏과 먼거는 61년간 함께 성장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99세까지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 지금 잠시 멈추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찰리 먼거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60년은 아니어도 20년, 30년 함께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 친구, 동료? 있다면 축복입니다. 소중히 하십시오. 신뢰를 쌓으십시오. 존중을 유지하십시오.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없다면 찾으십시오. 만드십시오. 당신과 다른 사람, 당신을 도전시키는 사람, 솔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61년은 못해도
남은 인생을 함께 걸으십시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에게 찰리 먼거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없다면 어떤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구와 결혼하는가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말하면 누구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버핏은 먼거를 만나 평범한 투자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먼거는 버핏을 만나 변호사에서 현자가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세계를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버핏이, 누군가의 먼거가 그렇게 함께 성장하십시오. 함께 늙어가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찰리 먼거 1924-2023점 워런 버핏 1930 61년 파트너십 영원한 유산.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는 찰리 먼거의 25가지 인지 편향을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사고는 왜곡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버핏과 먼거처럼 신뢰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찰리 먼거 같은 친구가, 워런 버핏 같은 파트너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